먼저 왜 전격적으로 인하가 됐는지 이제 7개월 만에 인하인데 그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배경이라고 할까 많이 나오긴 했는데 우리 신 기자가 특히 주목하는 거 몇 가지만 좀 꼽아주시죠. 네. 그 금리 인하 배경은 크게 두 가지 정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가 우선이냐는 좀 갈리긴 하지만 그 정부의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집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이 점 하나랑 그다음에 유럽이나 호주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잇따라 금리 인하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두 가지 때문에 김중수 총재는 이제 추경을 둘러싸고 좀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준 것이다. 그리고 또 정부와 국회가 이렇게 힘을 합해서 경기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좀 동참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예. 또 더불어 그 옆 나라들이 좀 금리를 계속 인하하는데 우리도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유럽 중앙은행이나 호주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금리 추이랑 좀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어서 기존에 좀 많이 언급도 하시고 참고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특히 유럽 중앙은행이 경기가 앞으로 더 살아나지 못하면 추가로 더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시사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이제 그 금리 인하를 좀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부양에 우리가 돕겠다. 우리도 네. 이런 거 하고 딴 나라도 다 인하하더라. 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뭐 며칠 전에 하던 얘기와도 완전히 좀 네. 메시지가 달라요. 그렇죠. 이게 그 국내 경기에 대한 진단하고 그 통화정책 방향 문구 자체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지난달하고 비교해 보면 경기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걸 감지할 수 있는데요. 그래요. 일단 유로 지역 경제 활동이 부진하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부진이 심화됐다 이렇게 문구를 바꿨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신흥시장국 경제 지표가 이제 4월까지만 해도 개선 추세가 지속됐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이제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좀 물러났습니다. 근데 국내 경기에 대한 진단도 마찬가지로 수출은 좀 완만한 회복세지만 내수 관련 지표가 개선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이제 성장세가 계속해서 미약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네. 또 특이한 것은 4월에는 물가가 이제 하반기 들어서 좀 인상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이전보다 많이 약화됐고. 또 오히려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런 식으로 좀 입장을 바꿨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김 총재 본인도 인하에 한 표를 던진 거죠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죠. 네, 사실상 그렇게 볼 수 있죠. 몇 대 몇으로 그러면 인하가 된 걸로 지금 우리가 추정할 수 있나요? 이제 김중수 총재를 포함해서 6대1로. 6대1로? 예. 근데 보통 총재를 제외하고 6명이서 이제 5대1이었는데 네. 총재가 이제 소수 의견을 남기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인하로 이제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금통위원들의 반란이다. 이렇게 봐도 큰 문제는 아닌가요? 아니면 네. 김 총재 스스로 이렇게 좀 생각이, 태도가 많이 바뀐 건가요? 어떻게 좀 봐야 되죠? 일단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하고 현장에서 볼 때는 이제 아무래도 하는 집행부인 김주수 총재와 박원식 부총재는 동결 입장을 고수를 하고 싶었으나 이제 금통위원들이 상당수 인하로 돌아서면서 어쩔 수 없이 인하를 택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일종의 좀 금통위원들의 반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기자회견장에 김재수 총재 표정이 상당히 좀 이렇게 안 좋았다고요. 그것도 뭔 얘기예요? 사실 표정 같은 게 중요한데 넥타이도 요새 이슈가 되는데. 뭐 어제 워낙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취재진이 이제 평상시보다 2배 이상 왔었고요.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만 작년에 이제 그 7월, 10월 기준금리 인하할 때 그때는 물론 제가 현장에 없었지만 이제 인하할 때 있었던 분들에 따르면 그때는 매우 자신감 있게 이렇게 전격 뭐 이제 선제적으로 인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이번에는 이게 좀 이 명확하게 선제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답변을 좀 애둘러서 하신 걸로 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인하를 했다기보다는 좀 외부의 어떤 그 압력이라든가 여론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수 총재는 제가 이제 볼 때마다 이마가 좀 좁으세요, 그죠?
그러신가요? 네, 이마가 좀 좁아요, 이게. 저 머리 색깔이 너무 특이하셔가지고 이마를 잘 못 봤는데. 다음에 가면 이마를 한번 보세요. 이마가 네. 좀 좁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관상을 좀 봐야 되는데. 자, 그 여파인지 우리 주식시장 많이 좀 오늘 빠지고 있습니다. 환율 시장에도 적지 않게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 좀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게 좀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네. 윤창중 전 대변인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그러니까 금리 인하로 원화 가치가 좀 하락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은 조금 상승하고 있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그 미국 고용지표 개선으로 달러화가 강세로 가면서 그 영향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리 인하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반등했다 이렇게 보기는 또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글로벌한 흐름이겠죠. 어떻게 네. 보면. 자, 이제 뭐 한은에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밝혔듯이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에 우리가 공조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좀 그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나요? 추경을 통한 정부의 경기 부양 그 효과는 이제 한은의 금리 인하랑 맞물려서 이제 뭐 김수 총재께서 이제 전망치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은은 당장 올해 성장률이 0.2%포인트 상승하고 내년에는 0.3%포인트 정도 상승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 한은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6%에서 2.6%로 낮췄었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2.8%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이제 단 정부의 추경 예산이 이제 하반기에 좀 고르게 계획대로 잘 집행된다는 가정하에 이런 이제 추정이 나오고요. 내년 전망치는 이제 3.8%였는데요. 3.8. 이게 0.3%포인트 증가하면 4.1%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이 내년에는 우리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수준을 조금 넘어서는 수준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본 건데요. 다만 이제 그러면 내년에는 완전히 회복된다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는 김주수 총재께서 좀 한 해 좀 잠재 성장률을 넘어선다고 해서 그게 좀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좀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투자하시는 분들 관심 있는 게 지금 이제 엔저, 이 아베노믹스, 일본에서는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엔저를 밀고 있잖아요. 네. 우리 재정부나 아니면은 이제 한은이 공조해서 이 엔저에 맞서서 뭔가 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대응 방안이 나올 것으로 좀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어때요? 요새 분위기가? 그런 질문들도 현장에서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일단 한은은 환율에 대응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가져가지는 않는다. 네, 이게 기본적인 스탠스랍니다. 근데 그러나 금리 인하로 분명히 환율 대응 효과도 좀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은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엔저가 워낙 가파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2분기부터는 우리 경제 이제 실물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제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응에 나설 필요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근데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구두 개입이나 미세 조정 이외에는 이제 특별히 지금까지는 이제 방법이 뚜렷하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환율 대응 뭐 3종 세트, 이렇게 엔저 3종 세트 이런 거를 발표하겠다고 뭐 얘기는 나왔지만 그게 기존에 있던 뭐 정책이나 그 제도에 뭐 크게 혁신적인 연장선이다. 수준은 네.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를 인하해서 가파른 엔저를 어느 정도 늦추거나 이제 뭐 하는 여지는 만들어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자, 이제 또 다른 관심 포인트는 뭐냐면, 자, 한번 뭐 울며 겨자 먹기든 마지못해든 아니면 뭐 자발적이든 이제 금리를 내렸는데, 그러면 또 내릴 거냐? 언제 내릴 거냐? 뭐 이런 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연내 또 한두 번 더 내리나요? 어떻게 좀 어제 많이 네. 얘기들이 오갔나요? 그러니까 내리자마자 추가 인하 가능성이 막 시장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일단 채권 시장에서는 추가 인하 가능성이 좀 엇갈리면서 좀 부진한 모습 보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왕이면 정책 공조에 나섰으니까 이제 발을 들여놨으니까 경기가 이제 하반기에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경우에 추가로 인하해서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근거 때문에 이제 금리 추가 인하 전망이 나오는 건데요. 이제 김 총재께서는 이제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어디까지 내려도 될지 상당히 고민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작용도 만만치 않고 가계부채 같은 그런 측면에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쉽사리 인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7, 8월께 한 번 더 인하할 수 있지 않겠냐. 아직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 기자는 참 방송 편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방송이 저보다 방송을 더 잘하세요. 보고 읽고 있습니다. 저 자칭 방송인인데 저보다 훨씬 더 방송을 잘하세요. 자, 그건 그렇고 사실 또 윤재식 PD는 내가 방송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정리를 해주네요.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도 한 7대3 정도로 동결 이렇게 갔는데 또 소수의 편을 들었거든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측이 안 돼. 전망을 할 수 없어. 이게 또 문제 아니에요. 네. 불신, 불통, 불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이제 총재가 얘기해도 이제 누가 그거를 귀담아 얼마나 들을지 이것도 상당히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좀 주목해야 될 부분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문제는 이제 앞으로 뭘 주목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점일 것 같아요. 그래요? 예, 한은 내부에서도 네. 김중수 총재의 발언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래서 발언이 워낙 오락가락하고 이렇게 시장에 너무나 예측 가능하지 않은 그런 기습이나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김 총재의 발언을 분석하거나 해석해서 예측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통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FRB 베이지북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단어 하나 고치는 거 가지고도 그렇게 많이 논의도 하고 한다는 것 같은데 이거 완전 통째로 다 바뀌어버려가지고 저도 참 난감한데 어떤 걸 주목해야 되냐 했더니 주목할 만한 걸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밤에 이제 방송하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죠. 이 출연자한테 일본 여행지 중에 어디가 제일 좋냐 이렇게 꼽아달라 이렇게 여행 전문가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좋은 분하고 여행을 가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당황을 했는데 어디를 가장 추천해 줄 거냐 했더니 좋은 분하고 같이 가라 이렇게 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굴이 좀 빨개진 적이 있었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하는 출입 기자들은 뭘 보고 이제 분석을 해야 되나요? 좀 이제 일단 하는 출입 기자들 입장에서는 금리를 한 차례 인하했기 때문에 당분간 좀 금리 인하 압력이 좀 줄어들 거다. 좀 한숨 돌리나요, 예, 이제? 하면서 이제 한숨 돌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 김 총재 앞으로 기사를 쓸 때는 이제 김 총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단서를 또 달아야 되는군요. 네.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그런 생각 들어요. 너무 기자들이 우리 총재님을 하나뿐인 총재님 아니겠어요? 좀 너무 막 매몰차게 이렇게 비판하니까 좀 어떻게 보면 화도 나시고 좀 삐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약올로지 하면서 다들 이렇게 동결하니까 인하 이렇게 하고 또 인하 하면 또 동결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한번 좀 엿먹어봐라 이렇게 너희들이 나를 칠수록 나도 너희들을 좀 이렇게 약올려주겠다 이런 식의 좀 이것도 사실 좀 우스갯소리인데 참 예측할 수 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참 하는 우리 신은 기자가 또 어제 금통위 분위기 잘 전달해줬고 연내 한 차례 7월께 하반기 이제 하느니 하반기 수정 전망하잖아요. 7월달에 그때 한번 또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또 신 기자가 살짝 귀띔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신은 기자와 함께 재미난 종목 탐험을 떠나야 되는데 우리 윤창중 전 대변인의 얼굴이 이렇게 지워지지가 않네요. 자, 그래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